기출 지문이요. 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출 지문 천재는 이제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OX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맞추고 틀리면 못 맞추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제 오지선당으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나머지 지문을 다 몰라도 한 개의 지문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고 약간 다른데요. 말은 이제 천재인데 실제로는요 1000개가 훨씬 더 넘어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요.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그래서 특별법까지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문제가요. 시험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것은 40문제면 200개의 지문이잖아요. 200개 지문 중에서 새로운 지문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뭐 한 5개 정도도 안 돼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왔던 지문들이 아주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80% 이상은 항상 다른 시험에도 2번, 3번 나왔던 것들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지문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끝날 때쯤 되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받아요. 민법을 어느 정도 모의고사에서요, 점수는 항상 합격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면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리 변동 법률행위죠. 자, 첫 번째요. 무권 대리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추인은 뭐냐면 우리가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것은요 8가지만 딱 알면 되죠. 첫 번째요, 면제하고 상계, 추인하고 철회, 취소, 해지, 해제, 그 다음에요 동의. 이렇게 해서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상대방 없는 것은 5개요. 그래서 첫 번째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상속 포기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요 재담법인 설립행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이것은 상대방이 있느냐요 없느냐요? 없느니죠.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그래서 이것은 X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느냐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증여죠. 우리가 이제 항상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증은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할 때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런데 증여는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그래서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이다. 그래서 그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5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그 다음에 예약. 예약도 뭐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그래서 이 5가지는 언제나 계약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계약은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로서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죠? 그래서 단독행위 아니고 계약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있죠. 해제. 여기서 해제를 줄거야 되겠죠. 해제. 여기 의사표시에 취소할 때 취소를 줄거야 되겠죠. 청약에 철회할 때 철회. 그 다음에 수권행위에 철회할 때 철회. 여기 일방예약할 때 예약이죠. 예약. 예약은 뭐죠? 계약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에 동의할 때 동의. 그 다음에 합의 해지할 때 합의. 합의를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그 다음에 청약이 뭐다? 철회. 그 다음에 법정 대리나 동의. 그 다음에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지금 자료에는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자료에는 언제 기출됐다고 다 근거가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요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와 계약에서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인 것들이 있죠. 계약인 것은 뭐가 있어요? 예약. 예약이 있고 뭐다? 합의.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런데 합의 해제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다. 이렇게요. 2가지가 단독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방 예약이라고 나왔죠?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합의 해제라고 나왔죠. 합의 해제. 그래서 이 2가지는 뭐다?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형성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형성권.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요, 지금 형성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했는데요. 형성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성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형성권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성권은 뭐냐?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요.
그다음에 일방적이란 말은 이것은 뭐다? 단독행위라는 말이에요. 단독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조건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뭘 한다? 동의하면은 동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무 면제 같은 것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방이란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우리가 취소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원칙은요. 그런데 언제나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재판으로만. 그것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것, 우린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요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관계예요. 여러분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죠. 법률관계가 변동한단 말이죠. 변동. 어떻게 변동이요?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변경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가 무슨 말이 있냐면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뒤가 뭐죠? 여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구권 이렇게요.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청구권 이렇게. 여기도 청구권 이렇게요. 여러분 청구권하고 형사권의 차이는 뭐냐? 청구는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잔금을 달라고 청구하잖아요. 청구한다고 해서 잔금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니죠. 매수인이 뭐를 해야 돼요? 입금을 시켜야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은 권리는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그대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돼. 협조. 그런데 형성권은요 일방적으로 얘기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하는 게 받지 않고 무조건 취소하면 취소가 돼버리고 해지하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형성권이라고 하고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게 이제 청구권인데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가 있다. 매수. 그 다음에 분할이란 말이 있다. 분할. 그 다음에 증감이 있다. 증감. 증여가 감액하고 소멸이라는 말이 있다. 청구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은 맨 끝에가 꼬릿말을 뭐라고 되죠? 형식은 청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청구란 말 앞에 발생하니까 매수하면 발생하죠. 변경은 뭐죠? 변경은 증액 감액하면 변경되죠. 분할 나누면 변경되죠. 그걸 암기하면 되죠. 소멸은 소멸이죠.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요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고 잘 나오냐? 다음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뭘 찾는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아닌 걸 찾으면 돼.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을 형식은 청구권인데 형식은 뭔데요? 실질은 형성권인 것.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다시 뭐라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이러면 강의 노트에 다 정리되어 있어. 알겠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고 또 형성권은 뭐냐 봐봐. 단독행위를 형성권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여러분 단독행위 이러면 암기했죠? 그래서 뭐가 있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이것을 형성권이고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알겠죠?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 민법에서는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봐요. 문제를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요 법률행위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 있죠. 분할.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그래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다? 분할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이죠. 그 다음에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원래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반드시 재판상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재판상으로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 이것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 반드시 이게 틀렸죠. 원래는 어떻게 한다? 의사표시. 그런데 재판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OX, X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형성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뭘 한다? 의사표시. 반드시 재판상으로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뭐죠? 채권자. 물론 다른 것도 있어. 재판상 취소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 채권자 취소권. 아시겠죠? 자,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줄거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뭐다? 형성권이다. OX, O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이니까 아닌가 찾는 거죠.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뭐다? 추인. 추인은 뭐죠? 단독이죠. 단독 행위 아까 뭐라고 했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해? 취소권이 중요해. 취소권. 두 번째요.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에 뭐가 중요해? 해제권. 됐죠? 그 다음에 뭐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뭐다? 청구권. 여기 한번 봐봐. 자,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지금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청구권인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되어 있어?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뭐다? 동의. 동의도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형성권을 묻는 질문이에요. 형성권을 묻는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뭐하고 똑같아?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것을 묻는 거랑 마찬가지죠. 알죠?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단독 행위다,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요. 정답 몇 번이다? 뭐다? 등기 청구권이 정답이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뭐다? 이것은 그냥 청구권일 뿐이다. 아시겠죠? 형성권이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 뒤에가 다 이런 봐봐. 뒤에가 다 뭐라고 돼 있어? 줄거 여기 청구권, 여기도 뒤에가 뭐가 돼 있어? 매수 청구권, 여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공사 수급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다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되어 있잖아요. 청구권에 되어 있는데 청구권 앞에 있는 것들 내가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다? 분할. 여기는 뭐다? 매수. 여기는 뭐다? 매수. 여기도 뭐다? 매수. 여기는 뭐다? 설정. 저당권 설정이죠. 우리가 청구란 말 앞에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란 말이 있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요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설정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뭐다? 그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 묻는 말이 재밌죠? 권리자의 줄거봐. 일방적 의사표시 줄거봐.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 여기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라고? 형성권이다,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관계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 변동이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은 뭐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다.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요 을이 수선을 했단 말이죠.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오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을이 그러면 유치권의 행사도 되는데 돈을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공사라고 난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당신이 나한테 돈 뭐죠?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 줄 게 있는데 그냥 이 돈 당신이 빌린 걸로 치고 이 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저당을 잡아달라,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여기 수급인, 부동산 공상 도급 아니고 수급인은 공사한 사람이죠.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데요, 이 청구권을 했다고 해서 등기가 오는 게 아니죠. 건물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 아니고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자, 의무부담행위가 처분행위죠. 먼저 알아야 돼. 의무부담은 뭐죠? 무슨 행위? 채권행위. 채권행위를 뭐라 한다? 계약. 그래서 우리 계약에서 5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예약. 알죠?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예약.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여러분,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 매매 계약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계약이란 말을 잘 안 써. 매매는 이렇게, 매매는 채권행위다. 이렇게. 계약은 채권행위다. 그럼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긴다.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O 대 X다. O 이렇게 되죠. O죠? 자, 채무 면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준물권행위가 되어 있네? 그러면 이 준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죠. 우리가 처분행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알겠죠? 뭐가 있다?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에 관한 것을 물권에 관한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랬죠. 네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만. 뭐? 소유권을 이전하죠.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와.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는 뭐죠? 물권행위다 아니다? 아니지만 물권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분행위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뭐라 한다? 의무부담. 없으면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채무면제. 봐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내가 뭐라 한다? 너 돈 갚지 마 그랬어. 그럼 돈 갚지 마? 그럼 더 이상 상대방은 나한테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행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채무면제는 채권행위죠. 채권행위인데 이행에 문제가 없단 말이죠. 남아있는 게 없어. 끝이잖아요. 그것을 준물권행위라고 하죠. 여기는 채무면제, 세무사 시험은 채무면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채무면제 밑에다 써. 우리 시험에는 두 번 다 뭐라 나왔다? 뭐라 나왔어? 채권양도. 우리 시험에는 두 번 나왔어. 채권양도. 그래서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양도, 채무면제. 그것은 준물권행위로서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여러분, 처분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처분권한자. 흔히 처분권한을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만약 우리가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처분권한이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OX, O가 되죠. O. 그래서 O 이렇게. 여기 봐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 저당권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변경, 소멸. 우리 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다.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죠. 물권행위. 그래서 준물권행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X가 되죠. 이것은 물권행위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은 뭐죠? 교환. 자, 5개.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예약. 이것은 뭐다? 계약. 계약은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채권행위이고 맞죠? 여기는 또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네. 자, 4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변경, 소멸. 우리 이것을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이것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처분 권한자만 할 수가 있다. 처분 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105번 들었으니까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저당권 줄고. 그 다음에 여기요.
소비대차는 뭐죠? 돈 빌려줘, 돈. 소비대차 계약 줄것이고 써. 피담보채권, 이렇게. 피담보채권.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얘기했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우리가 저당권은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잡는 거죠. 담보로. 그러니까 저당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 종된 행위, 종된 행위. 그 다음에 이 소비대차, 피담보채권을 뭐라 한다? 주된 행위, 주된 권리죠. 그래서 뭐죠? 저당권 설정은 소비대차 계약의 주된이다. 맞아, 틀려? 이건 여러분요, 국어 그냥 얘기하는 거 국어, 민법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종된이죠. 지금 뭘 묻는 거야? 뭘 묻는 거야? 저당권 설정을 묻는 거잖아요. 소비대차를 물어보면 뭐라 한다? 주된이고, 저당권 설정은 뭐고? 종된이고. 이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침에 9시에 노란 차를 타고 갔다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소비대차는 주된, 저당권은 뭐다? 종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주된 아니고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됐죠? 자,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죠? 그럼 출연은 뭐라 했죠? 내 자신의 재산은 다운, 상대방은 뭔다? 업. 근데 비출연은요, 다운되지 않거나 뭐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업되지 않으면 비출연이죠. 비출연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오케이,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그것을 비출연행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자기 집을 매도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죠.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거나 본인의 재산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연행위는 뭐가 더 포함돼? 두 가지가 포함되죠.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출연행위 속에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포함돼. 근데 유상은 뭐다? 유상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 대가성. 매매에서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 대금을 받죠.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등기를 가져가죠. 그것을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증여는요, 증여는 내가 공짜로 상대방한테 주지만 상대방한테 받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출연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 틀렸다? 모두, 이게 틀렸죠? 모두 유상이다. 틀렸죠? 출연행위는 유상, 그 다음에 무상을 포함한다.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포함해.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틀렸죠? 그래서 모두 틀렸죠. 그래서 무상행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는 무상이다. 이런 임대차 봐봐. 임대차. 유상인지 무상인지 딱 보려면 임대차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집주인은 모르죠. 방을 쓰라고 방을 내주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들어와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업이죠. 근데 임차인이 차임을 주죠. 차임 월세를 내죠. 그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나가니까 다운이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차임 월세를 받으니까 뭐가 돼? 업이죠. 그래서 임대차는 뭐다? 유상이 돼. 유상. 그래서 그럼요, 여러분 밑에다 써. 유상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매매 교환. 유상, 매매, 교환. 이 세 가지는 유상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는 유상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증여라고 되어 있죠? 증여는 뭐예요? 무상이죠? 증여 밑에다 또 써. 사용대차. 증여하고 사용대차. 그것은 무상이에요. 두 개 지금 바뀌었죠? 알겠죠? 두 개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틀렸죠? 임대차는 유상이고 증여는 무상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 두 개를 잘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